8월 20일 목요일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G2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FOMC 의사록에서는 기존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하는 단서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9월이 벌써 다음 달인데 여전히 투자자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안화 경기 같은 중국발 불안감도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장중 내내 하락했고 오늘 우리 증시 장중 하락 변동성이 컸습니다. 오늘 종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나흘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한마디였던 엑소더스로 외국인 쪽에 투자 심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코스피 지수가 1.28% 하락한 1914.5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했습니다. 장 후반에 저점을 더욱더 낮추면서 1912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종가는 1914선 24포인트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쪽에서 11거래일째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장 2,944억 원어치를 팔았고 개인 쪽에서 383억 원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2,897억 원 순매수하면서 오늘장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수급 주체 동향으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T와 운송장비 그리고 금융과 철강, 통신 쪽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고 기관 쪽에서는 이 업종에 대해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조정장에서 가장 크게 내렸던 것 비금속 광물과 건설입니다. 각각 6에서 4%대 하락세를 기록했고 기계와 철강 금속도 2에서 4% 내림세였습니다. 의료정밀 업종 2.14%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상승했던 업종은 섬유의복인데요. 1.5% 가까이 올랐고 전기가스가 1.4% 상승하면서 오늘장에 상승했던 업종 두 업종에 그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체로 하락했던 가운데 SK의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순환매와 변동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SK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 후반에 낙폭을 더 키워서 종가는 6.7% 급락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합병 신주가 상장됐었던 날 11% 급락했었고 어제장 반등을 주는가 했는데 오늘장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아래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묶어서 볼 수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신주 상장을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급락을 했었고 오늘장은 다시 반등을 나란히 해주는 모습, 3% 내외의 오름세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 보시죠. 삼성전자는 오늘 하락했고요. 현대차는 시가총액 3위로 밀려나긴 했지만 소폭의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나란히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 경기방어주 한국전력 2%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약했었던 포스코 오늘 다시 2006년 이후의 최저치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2.4% 하락하면서 18만 3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특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종목별의 이슈를 좀 잡아보도록 할 텐데 이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도 매기가 장 후반까지 끝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 CJ 대한통운 쪽에 중국 냉동 물류업체 M&A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오늘 6시까지 공시하기로 했는데요. 이후에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오늘은 일단 기대감 받았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SK케미칼 쪽에서는요. 세포 배양 방식의 독감 백신을 상용화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진원생명과학은 메르스 백신 동물 실험에서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소식 들렸습니다. 항공주 쪽은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서 오늘장 부각을 받았는데요. 종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 4.7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SK케미칼이 4.87%의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항공주 가운데서는 소폭의 상승에 모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진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강부학번에 그치는 모습. 음식료주도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오늘 국내 최초로 라면 박람회가 2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게 되면서 오늘 농심이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이 밖에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데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게 되면서 관련주들 움직였습니다. 일신바이오가 특히 2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변동성 또 상당했죠.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660선 아래로 후퇴했습니다. 자, 오늘 2.06% 하락하면서 656.71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장중 상승 하락을 오가면서 어제 급락을 만회하려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코스피보다 더 큰 변동성, 낙폭을 기록하면서 장중 저점에 마무리됐습니다. 13.84포인트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수급 추세 동향 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장은 매수를 해줬네요. 코스닥 기관 쪽에서 134억 원어치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305억 원어치 주식을 샀고 개인 쪽에서 465억 원어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수급 주체 가운데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섹터 보겠습니다. IT 종합, IT 소프트웨어, 유통 디지털 컨텐츠인데요. 하지만 장 후반 들어서 하락 쪽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고 따라서 하락했던 업종들도 더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하락했던 업종 코스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업종 가운데 낙폭이 컸던 방송 서비스 4.6% 하락이었고요. 통신방송 4.4%, 통신 서비스 금속, 섬유, 의복 나란히 3% 내외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기록하는 가운데 메디톡스는 오름세, 셀트리온은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같은 섹터에 있는 이 두 가지 종목군들이 상반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좀 더 장 후반에 나타내면서 하락 분위기가 좀 더 짙어졌는데요. 셀트리온 4.7% 하락, 메디톡스가 2.86% 상승하면서 51만 4천 원 선입니다. 7월 초에 50만 선 이탈하긴 했었지만 이후에는 50만 원 선 최근까지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 가운데서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크게 급락했었던 것이 바로 CJ E&M입니다. 6.75%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 사흘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특징 핀테크로 묶어보겠습니다. 오늘 핀테크 쪽에 증권사의 호평이 나왔고요. 특히 오늘부터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삼성페이가 상용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핀테크 쪽에 관심도가 상당히 집중됐고요. 증권가에서는 인터넷 은행에 관련해서 수혜주 분류했었고요. 또 핀테크가 성장 초기 국면에 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관련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정보인증, 나이스 평가정보, 민엔지까지 이 세 가지 종목이 모두 오늘 증권가의 호평이 나왔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삼성페이에 직접 본인 인증 서비스를 납품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11%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또 국내 1위 개인 신용정보 평가하는 업체 나이스 평가정보가 8%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핀테크 서비스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를 내놓았다는 민엔지가 7.77%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핀테크주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상승세를 띠지는 못했고요. 전반적으로는 혼조 양상 가운데서 오늘장 한국전자금융이 5% 상승세, 이런 핀테크 관련된 이슈, 증권사 분석을 통해서 그날그날 어떤 종목이 강세를 띠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 지수 오늘 종가 향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0.88%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231.4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수급 주체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는 400계약대의 매물이, 기관 쪽에서 1200계약대로 매물 압력이 강한 상태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1040계약대의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3시 마감 시황 권미란이었습니다.